3월 29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출근길에 요즘 평소에 보이지 않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목에 이상한 죄인처럼 팻말을 걸고 90도로 절을 하는 걸 많이 보셨죠? 저도 오늘 집 앞에서 그런 사람을 목격했습니다. 출마한 국회의원입니다. 자, 그분들요, 한 두어 달만 고생하면 4년 동안 한국 사회의 슈퍼 울트라 갑이 됩니다. 그분들 갑질하는 이야기들은 숱하게 봤습니다. 또 그분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는 중간에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부패로 그만두기도 합니다. 자, 때가 되면요, 어김없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 사람들은 강요합니다. 새누리당, 더민주, 이 두 개 깨끗다고 놓은 국민의당, 그 양반도 앞에 두 당의 독점을 타파하겠다 하지만 이 당 또한 그 독점 두 당에 비해서 별로 나을 것도 없습니다. 결국 이 세 당이 싸우는 것은 지역주의, 또 남북 간의 분단,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지역주의를 이용해서 표를 모으는 이 형태, 그리고 분단을 이용해서 표를 모으는 형태, 여기에 정의당이라고 사당이 있습니다. 52여 곳 이상 후보를 냈는데요. 과거의 통진당에 비해서 그나마 종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당이요, 왜 커가지 못하는가, 맨날 저 모양인가 하는 부분은 제대로 된 진보의 참 가치가 무언가를 극복하지 못하고 역시 운동권 스타일의 진보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자, 국민들은 이들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정치적 세력을 형성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때마다 다 실패했습니다. 자, 경상도, 전라도, 남과 북, 여기에 기대어서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당에서 친박이나 비박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저쪽에 가면 친노나 비노나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또 아니면 친안철수가 돼야 됩니다. 자, 운동권은 그야말로 80년대 운동권 정당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런 당에 또 따라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요, 국회의원이 단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어서 국민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 추잡한 모습에 대해서 한마디로 양심 고백을 하고 내부 고발을 하고 또 정치를 개혁시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4년만 하고 장렬하게 대한민국 국회의 실상을 폭로하고 그만두겠다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려고 하는 사람은 아예 국회에 안 들어가죠. 내가 죽을 고생해서 국회에 들어갔는데, 돈도 많이 쓰고 들어갔는데 왜 그런 일을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뽑는 300명은 결국은 지난 19대 국회의원들, 또 이번에 20대 출마한 사람들, 재산 신고한 부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19대 국회의원들 10명 중에 8명이 돈이 불어났습니다. 고위공무원들 10명 중에 7명이 돈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 불어난 돈은 부동산 투기나 주식을 사서 그렇게 불어났습니다. 고위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이 특별히 부동산 투기를 잘하고 주식 투자를 잘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바쁜 분들이 언제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사고 하는 공부를 합니까? 자, 절대로요, 국회의원은 여러분과 같은 서민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요, 특권층입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대학 다닐 때 저하고 학생운동을 같이 한 사람들, 물론 운동의 스타일은 달랐습니다. 많이 있지요. 사회운동을 같이 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야당의 국회의원 하는 사람 상당수를 제가 그 사람들 사회운동할 때부터 알고 있고 새누리당에도 아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요,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사회운동을 하고 학생운동을 하다가 정치로 들어가서 그 이후에 자신들이 학창시절에 학교 앞 막걸리집에서 술을 마시고 최루탄을 맞으면서 길거리를 쫓아다니고 그리고 자취방에서 세상과, 이 더러운 세상과 민중을 위해서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던
그러면서 밤새도록 통험을 하면서 세상을 한번 바꾸어야 되겠다고 다짐하던 그런 결의들은 벌써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제가 특별히 386, 요즘은 486이라고 부르는 운동권 출신 정치인, 사회단체 출신 정치인들을 혐오하는 이유가요. 솔직히 그 사람들 저보다 못합니다. 저는 그래도요, 나름대로 제 자신의 이해관계보다는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조금씩은 고민하고 살았습니다. 물론 저도 완벽하지 못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그지만 그 사람들 저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서 전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이 살아나서 공천을 받고 또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제 후배들도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주사파 열심히 하더만은 약간씩 변하더만은 여당 야당으로 공천받고 나온 후배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과연 정치를 제대로 할 것인가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변하는 과정을 너무나 잘 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의 대선을 트럼프와 샌더스를 중심에 놓고 계속 생중계하듯이 하는 이유는 세계 정치는 뒤바뀐다는 겁니다. 작년 5월부터 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그 전부터 제 블로그를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유럽에서 극자 아니면 극우가 득세한다. 제가 2년, 3년 전부터 강연에서 하던 이야기입니다. 세계의 경제 패러다임은 무너지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경제의 상식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거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소득을 증가시키지 못하고 새로운 산업혁명과 기술의 발달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저성장, 장기 불황, 일자리 부족, 양극화, 그리고 대중들의 보편적 빈곤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각국들은 한마디로 자국의 국민들이나 잘 살게 해라라는 요구에 시달리면서 미국의 해외 개입, EU 전체의 부흥 이런 것은 관심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에 대해서도 각국의 노동자나 중산층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요, 한마디로 1차 대전 전의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의 한 칼럼에요, 유럽 기성정치권에 몰라 강 건너 불이 아니다라는 칼럼이 런던 특파원 이름으로 실렸습니다. 스페인에 지난 12월 총선을 치렀는데 기성 중도 우파, 중도 좌파가 돌아가면서 집권을 해왔는데 이 당들이 형편없이 쭈그러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파고든 것은 좌파의 포데모스라는 당이 69석을 얻고 중도 우파의 시우다 다노스라는 정당이 40석을 얻으면서 한마디로 과반수를 넘기는 정당이 없어서 지금 내각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는요, 유럽에서 그래도 보기 드물게 2008년 금융위기 재정위기 때 몰락한 이후에 다시 경제적으로 재건이 되었습니다. 국내 총생산이 GDP 성장률이 5.2%, 2014년에 작년에는 7%, 중국보다 더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실업률은 8.6%까지 떨어졌는데요. 긴축을 실시하는 지금 현 총리가 이끄는 정권이요, 선거에서 158석 중에서 50석에 그쳤습니다. 야당도 44석에 그쳐버렸습니다. 이 사이를요, 이 새로운 어떤 정당들이, 좌파 정당, 우파 정당들이 의석을 조금씩 늘리면서 이 한마디로 자신의 영역을 키워버렸습니다. 자, 이 당은 1930년부터 공화당과 통일 아일랜드, 이 나라는 1930년부터 공화당과 통일 아일랜드 당이 번갈아 집권했는데 이 두 당은 서로 연립이 안 됩니다. 서로 성격이 많이 달라서요. 그런데 과반수를 넘길 수 있는 연립을 구성하지 못하도록 극우 정당과 극자 정당, 강경 정당이 득세를 했습니다. 독일에서도요, 독일이 그래도 유럽에서 경제가 제일 나은데도 기민당,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민당이 지방선거에서 3개 주 중에 2개를 져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민당의
반대 정당인 제2정당 3인당도 정치 기반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대신 극우 정당이 약진했습니다. 자, 독일이나 아일랜드는 경제가 주요 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부패 문제가 있다. 아일랜드는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긴축을 했는데 그걸 국민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독일은 난민 문제가 지금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기성 정치권이 통째로 불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게스트이자 팬이자 시청자인 변희재입니다. 이번에 황장수 소장이 뉴스브리핑을 더 크게 조직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권력이나 재벌에 손 내밀지 않고 한 분 한 분 애국자들의 작은 후원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1순위로 가입을 해서 저도 늘 알릴 테니까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늘 시청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가장 기본은 뭘까요? 그 건절을 흐르는 흐름은 기성의 정치권이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 양상과 시대 상황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경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일랜드가 최근에 성장이 시작되고 있지만 재성장이 아일랜드 국민들은 자기의 나라가 유럽에서 켈틱 타이거라고 해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과거에 제일 못 살다가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정치인들의 사기에 속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불신이 워낙 강해서 그렇습니다. 독일요. 경제를 성장시키면서 EU를 통해서 전 유럽을 물건을 팔겠다고 했지만 그 대가가 전 유럽을 통해서 난민이 들어오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국민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EU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실패했는가. 독일 하나가 잘 산다고 잘 살아지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사회적 구조가 기본적으로 무너져가는 그리고 문화 종교적인 기초가 무너져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한 나라의 양상은 주변국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자,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은 전 세계에 지정학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문제에 개입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샌더스나 오바마는 개입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 국민의 90%가 잘 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에 정말로 무관심하고 2만 불, 2만 5천 불 받으면서 저임금에 살아가는 엄청난 다수의 노동자들이 미국에 있습니다. 주 40시간을 일해도 2만 불에서 2만 5천 불, 한국 돈으로 3천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아서 살아가는 미국의 노동자들, 중하층, 그리고 미국의 중산층이라 해도 기껏 4, 5만 불을 받아봤자 그들의 삶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저것 할부 내고 카드빚 갚고 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여태까지의 삶에 대해서 그 원인을 정치로 지목하고 또 정치권 뒤에 있는 월스트리트, 군산복합체, 다국적 대기업 등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는 민주당 방식으로 부패하고 기득권과 결탁된 힐러리보다 샌더스를 밀겠다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백 년을 내려온 미국의 공화민주당 양당의 체계는 매우 공고하고 그 내부의 부패 커넥션은 매우 공고합니다. 이런 커넥션은 거대한 변화를 막기 위해서 슈퍼대의원이라고 해서 힐러리는 거의 450표 정도를 거저먹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명의 샌더스에게 아무런 출발할 때 조직이나 기반도 없었던 샌더스에게 지금 엄청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샌더스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힐러리의 위선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공화당에서 그야말로 자기 돈 쓰면서 모금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공화민주 기성 정치권 내부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 세세하게 고발하고 있고, 그들이 그 유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민을 개방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결국은 미국의 주인들을, 오리지널 미국 백인층들의 삶을 뒤흔들고 있다고 아주 냉소적이고 거친 언어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국민들은요, 샌더스하고 트럼프 두 사람을 합친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로 미국 사회를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라는 자각을 배우고 있습니다. 딱 둘을 합치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미국 사회에서 지금 수백 년 내려온 정치권과 그 정치권 뒤에 숨어 있는 기득권의 공고한 결탁, 그것이 미국 사회의 정책으로, 국내 정책으로, 대외 정책으로, 경제 정책으로, 민생으로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놈들이 망할 때 우리가 대준 돈이 얼마냐. 그야말로 몇천조를 갖다 부으면서 살려줬습니다. 대표적으로 리먼 브라더스 하나 죽이고 나머지 다 살려줬습니다. 메릴 린치는 매각시켜서 또 살려줬습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하는가? 살려주니까 전부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아 쳐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크루저를 밀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힐러리는 안 밀어줄까요? 제프시는 안 밀었을까요? 이쪽 저쪽에 보험을 다 듭니다. 자, 한국의 대선을 한번 봅시다. 한국의 더민주하고 새누리당, 이 두 당 중에 다음에 또 대선 후보 나올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죠. 자, 한국의 정치권을 뒤에서 좌지우지하는 큰 손은 누굴 거라고 보십니까? 미국하고 다르다고 보십니까? 미국에는 금융자본 대신 한국에는 산업자본이겠죠. 그런데 보험을 양쪽에 다 안 들겠습니까? 새누리당에만 보험을 들 거라 봅니까? 양쪽 다 보험 들죠. 그리고 당선되면 그 정책은 어느 쪽이 되든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 그리고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정권까지, YS 정권까지 포함해서 주요한 정책의 거대한 흐름은요, 어느 쪽이 되든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마치 새누리와 더민주는 보수와 진보를 대변하는 척하면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당이 복지 공약, 경제 민생, 경제 실정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연 더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현재 새누리당의 경제 정책을 완전히 뒤바뀌고 경제 민주화를 완성시키고 대기업을 엿먹이면서 비정규직의 삶을 낫게 만들까요? 새누리당이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로 가겠다고 어제 공약을 했는데, 그래도 대기업은 중요하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과연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 이기면 비정규직의 월급을 정규직의 80%를 할까요? 노무현 정권에서 누가 제일 살 판이 났습니까? 서민과 노동자, 비정규직, 농민, 중산층? 제가 말을 안 해도 노무현 정권에서 가장 재미를 본 회사가 어딘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제가 단 한 번도 출연하지 못한 종편이 어딘지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제가 무슨 반기업적이고 반재벌적이고 경제가 좌파라고요? 내가 말하는 것은 미국의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수준의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좌파라고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좌파 운동권 속해서 운동하지 않고 제 스스로 하나의 조그마한 팔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좌파를 하려면 대학 다닐 때 한총련이나 PD나 했을 겁니다. NL이나 PD나 CA나 그런 거 근처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또라이로도 꼽히기도 했습니다. 저보고 좌파라고 말하는 인간들은요, 한마디로 저를 음해하는 게 업인 인간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저는 서민보수입니다. 서민보수기 때문에 서민을 위한 총선 정책, 대선 정책이 나와야 되고, 기존의 새누리와 더민주는 말로는
서민을 위하고 중산층을 위하지만은 사실상 배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제가 요즘 무슨 새누리를 비판한다고요? 저는 현 정권이 출범하는데 저도 조금 거들었습니다. 조금 거들었습니다. 잘 할 거라고 기대했고요. 아직 그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지금 3년이 지나면서 하는 걸 봤고, 이제는 제가 조금씩 이빠른 소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총선이 눈앞에 다가오는데요. 그들이 하는 공약을 믿지 말고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믿지 마십시오. 뭘 믿고 투표해야 된다고요? 여태까지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과거를 정확하게 보시고 투표를 하십시오. 투표할 데가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선택입니다. 굳이 내 한 표가 나라를 살린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 한 표가 커넥션을 살리죠. 여러분, 이 총선을 바라보는 의미에 대해서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기성정치권의 몰락, 그리고 극자와 극우의 특세, 제가 수년 전부터 이야기해 오던 것이 실현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애청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상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이런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치는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국도요, 시간 문제지 멀지 않아 망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전 세계 대의민주주의 정치는 그 수명을 다해가고 있습니다.